당신이 아는 말보로 사실은 여자들을 위한 순한 담배였습니다. 빨간 필터는 립스틱 자국을 가리려던 색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남성적인 브랜드로 불리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근데 이 이야기 시작은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선비입니다. 오늘도 선 넘는 이야기죠. 때는 1924년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가 처음 말보로를 내놨어요. 그 시절엔 여자의 흡연 자체가 손가락질 받는 일이었죠. 그래도 몰래 피우는 여성은 점점 늘고 있었죠. 그래서 나온 게 5월처럼 부드럽다는 마일드 에스 메이 캠페인이었죠. 빨간 필터를 붙인 것도 립스틱 자국이 안 보이게 하려는 배려였대요. 말보로는 그렇게 여성 전용 브랜드로 자리 잡는 듯 했어요. 하지만 매출은 기대만큼 늘지 않았어요. 그 시절 담배 시장의 진짜 손님은 사실 남자들이었죠. 남자들은 필터 담배를 여자 담배로 여기며 외면했죠. 필립 모리스 경영진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라면 브랜드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였어요. 이 위기를 뒤집기 위해 회사는 한 광고인을 찾아갑니다. 그가 내놓은 해답은 상상도 못한 방향이었어요. 1958년 시카고의 광고회사 리오 버넷이 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버넷은 필터 담배를 남자답게 보일 상징을 찾고 있었죠. 선원, 경찰, 건설 노동자까지 온갖 후보가 회의에 올랐어요.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미국 서부의 카우보이였어요. 거칠고 자유로운 이미지엔 카우보이만큼 완벽한 게 없었죠. 목장에서 일하던 진짜 카우보이들이 모델로 캐스팅됐어요. 손등에 새긴 문신 하나까지 계산된 디테일이었어요. 이름도 그대로 뒀어요. 런던 말버러 거리, 공장에서 따온 이름이었거든요. 이름은 그대로 얼굴만 바꾸는 전략이 확정됐어요. 1958년 드디어 말보로맨 광고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붉은 노을 아래 말을 탄 카우보이, 담배 연기가 흩날렸죠. 회사 안에서도 이게 통할까?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대요. 그런데 반응은 예상을 뒤엎었어요. 광고가 나간 지 몇 달 만에 매출이 몇 배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본사는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 성공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진짜 위험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보로 컨트리 광고까지 나오며 브랜드는 미국 전역으로 퍼졌어요. 10년 만에 말보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가 됩니다. 문제는 이 광고에 10대 청소년들까지 열광했다는 거였어요. 카우보이처럼 보이고 싶은 학생들까지 말보로를 따라샀죠. 그런데 같은 시기 의학계에서는 심각한 경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1950년대 연구들이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잇따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필터 담배를 찾자 회사들도 서둘러 필터를 달았죠. 그런데 정작 필터는 남자들 눈엔 겁쟁이 담배처럼 보였던 거예요. 안전해 보이면서도 남자다워 보여야 하는 모순을 풀어야 했던 거죠. 말보로맨은 바로 이 모순을 풀어낸 마케팅이었어요. 안전한 필터를 달고도 가장 거친 남자의 이미지를 입혔으니까요. 회사는 이 성공을 발판 삼아 광고를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어요. TV, 잡지, 스포츠 경기장까지 카우보이 얼굴이 안 붙는 곳이 없었죠. 심지어 어린이 만화 옆에까지 광고가 실리던 시절이었어요. 보건 전문가들은 계속 경고했지만 목소리는 광고 물결에 묻혀버렸죠. 그 사이 말보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뒤엔 불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의 진짜 비밀은 광고 밖에 있었어요. 필터가 있어도 니코틴은 똑같이 어쩌면 더 강하게 들어갔거든요. 회사들은 필터 구멍 크기까지 조절해서 흡입량을 계산했다고 해요. 겉으로는 더 순하다고 광고했지만 속으로는 중독성을 계산한 셈이었죠. 1954년 담배 업계는 프랭크 성명이라는 공동 발표까지 냈어요. 담배와 암은 관련 없다고 업계 전체가 한 목소리로 발표한 거였죠. 하지만 내부 문서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니코틴이 중독성 물질이라는 걸 회사 연구팀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흡연자를 붙잡아 두려고 니코틴 함량을 조절했다는 정황도 나왔어요. 몇십 년 뒤 이 내부 문서들이 소송 과정에서 하나둘 세상에 드러났죠. 그러니까 말보로맨의 멋진 이미지는 정교하게 설계된 중독 마케팅이었던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건 자유였지만 회사가 파는 건 중독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모른 채 사람들은 멋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게다가 라이트 담배는 덜 해롭다는 인식도 착시에 가까웠어요. 필터 구멍으로 공기가 섞여 수치만 낮아 보였을 뿐 흡입량은 그대로였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순한 담배라는 착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말보로는 안전한 이미지와 남자다운 이미지를 모두 가진 거예요. 회사 입장에선 좋은 갑본이었지만 대가는 다른 사람들이 치러야 했죠. 그리고 그 대가를 가장 먼저 치른 사람은 광고 속 주인공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광고에 나왔던 카우보이 모델들,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웨인 맥라렌이라는 카우보이였어요. 그는 몇 년간 말보로 광고의 얼굴로 이름을 알렸죠. 하지만 수십 년간 하루 여러 값이 피어온 대가가 찾아왔어요. 1990년 그는 결국 폐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말보로의 상징이었던 사람이 말보로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는 남은 시간 동안 금연 캠페인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보로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한다 하고 직접 증언했죠. 이 소식은 미국 전역에 충격을 던졌어요. 1997년 웨인 맥라렌은 폐암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광고에 등장했던 카우보이 모델들도 잇따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숨졌어요.
사람들은 이걸 말보로맨의 저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가장 남자다운 광고 얼굴이 그 담배 때문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것도 회사가 위험성을 알고도 팔았던 그 담배 때문이었죠. 솔직히 이건 선 넘었죠. 필립 모리스는 뒤늦게 광고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회사 안에서도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했다고 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담배 산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건 이후 담배 회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998년 미국 담배 회사들은 마스터 합의라는 소송에 휘말립니다. 46개 주정부에 수백조 원을 배상하기로 한 거예요. 카우보이 광고와 만화 캐릭터 광고는 이때부터 금지됐어요. 말보로맨도 결국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됩니다. 담배값에는 경고 문구를 넘어 폐암 사진까지 넣게 됐죠. 덕분에 흡연율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말보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였어요. 회사는 이름까지 바꿔서 이미지 세탁에 나섰죠. 필립 모리스는 알트리아라는 지주회사 이름 뒤로 몸을 숨겼어요. 해외에서는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담배를 팔았고요. 최근에 나이코스 같은 전자담배로도 사업을 넓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이미지는 그 카우보이였어요. 말보로맨은 사라졌지만 남자다움과 담배를 잇는 공식은 남았죠. 지금도 많은 담배 광고들이 이 오래된 공식을 반복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마케팅 방식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죠. 순한 여성용 담배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미지 전략으로 완성된 셈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건 뭘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 남아요. 우리가 남자답다고 느끼는 이미지는 진짜 우리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광고가 심어놓은 감정을 믿고 있었던 걸까요? 말보로맨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된 이미지였을 뿐이에요. 그 이미지 하나로 회사는 몇 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죠. 반면 그 이미지를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목숨과 건강을 대가로 치렀어요. 지금도 말보로는 전 세계 담배 매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성용 순한 담배로 시작해서 가장 남자다운 담배로 다시 세계 1위로. 이 모든 건 진짜가 아니라 잘 만든 이야기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이미지들 중에도 이런 게 숨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광고를 볼 때는 의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혹시 여러분도 이건 원래 이랬다는 상식에 속아본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속았던 가짜 상식 들려주세요. 선 넘은 마케팅 하나가 한 세기 동안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다 봤네요. 이 이야기 주변에도 한번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선비였습니다. 다음 선에서 만나요.